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직 군수들의 구속으로 전국적 망신을 당했던 의령군이 현직 군수까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가 국토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장마, 날씨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직 2명의 군수가 구속되며 전국적 망신을 당했던 의령군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태환 군수의 기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기대했던 국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태환 의령군수. 약 2달 만에 기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오르는 자체가 이것도 어찌 보면 보궐선거로 해서 좀 된 그건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죠. 근데 주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참 보기는 안 좋죠. 두 사람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성희롱 이런 발언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진짜로 그런 소리를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의령군수가 논란의 중심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오영호와 이선두 2명의 전직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특히 오 전 군수는 조폭을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새로 뽑힌 군수마저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첫째는 군수님이 군수님 잘해야 우리 시민들도 잘 좀 부탁도 할 것도 하고 잘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됩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때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군수자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 군수 후보로 냈다는 그것도 문제고 그걸 믿고 또 찍어줬다는 국민도 문제고 그렇지 뭐. 군수들의 논란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의령군. 오 군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속에 이른바 군수 무덤이 된 의령군의 민심은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훤히 드러난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타투업 합법화를 주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 시술은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또 다른 패션으로 타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패션 타투 전문점, 다양한 타투 사진이 벽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 몸에 새기고 색을 입히는 작업, 출혈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견딜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문신으로 인해 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은 것도 느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너무 좋아요. 아픈 것도 좋고 저는.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거리에서도 타투를 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 어깨 등 부위도 제각각이고 귀여운 캐릭터나 좌우명 등 모양과 문구도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단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엄청 많이 하고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냥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연예인 등 특정인들만 음성적으로 즐기던 타투. 최근에는 눈썹 문신 등을 포함해 타투를 한 사람은 1,300만 명, 종사자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신 시술을 하는 상당수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추정되는데 소비층이 다양화되고 보편화되는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잣대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빌미로 이제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20년이 넘게 이어진 불법과 예술의 논란 속에 타투는 하나의 문화이자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업종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지역의 영화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군 지역에 있는 작은 영화관은 하루 관람객 10명을 채우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강변에 있는 산청군 작은 영화관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작은 영화관 전문 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관이 없어 진주까지 원정을 가야 했던 산청 지역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래도 시내로 진주나 나가야 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산청이 원지가 또 산청에서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다니기 편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작은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개관 이후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찾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화관의 특성상 실내에 장시간 머물러야 하고 마스크를 꼭 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기에 방역 수칙에 따라 팝콘도 먹을 수 없어서 찾는 이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근 진주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집단 감염으로 단체 관람도 줄어들면서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관객 수는 지난해 11월 97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금은 한 달에 500명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하루 10명도 찾지 않는 날은 13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근 남해 보물섬 시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문을 닫은 뒤 우여곡절 끝에 새 사업자를 찾았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객은 2,300명 수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같은 기간 2만 7천 명이 찾은 점을 감안하면 90%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남해랑 산청이 좀 지역적인 특색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경남 쪽이 너무 심했던 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군 단위 지역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도입된 작은 영화관. 코로나19로 작은 영화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날씨도 더워서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장마는 늦어진다는데 왜 이런 날씨가 이어질까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김병국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국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고 낮 동안 지상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되어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해 내리는 소나기의 특성상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지역 간 차이가 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으니 수시로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각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장마가 언제쯤 시작될 거라 보십니까? 네, 7월 2일 전후로 제주도부터 장마철에 접어들고 이후 우리나라 전역으로 점차 장마철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남을 포함한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가 정확히 언제 시작할지는 판단하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정체전선과 함께 저기압이 관여하기 때문에 강수의 시점과 강수 영역 변동성이 크고 예측 기간이 멀어 가변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남의 한 주간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불안정에 의해 29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30일에는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청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7월 1일과 2일은 대체로 흐리고 주말인 7월 3일과 4일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강수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에서 여중생 2명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두 학생은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김해 한 아파트 14층에서 동반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고등학생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자 경남도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가 29일 국토부가 확정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초안에서 달빛 내륙철도를 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가 이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골 광주의 초성을 합쳐 이름 지어진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부터 담양, 순창을 지나 거창 합천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191km 노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영호남 교류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4조 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거제의 밤바다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승포차가 개장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장승포차는 장승포 수변공원 일원에 11곳의 포장마차를 조성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밤 8시쯤 진주시 대곡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폐기물 처리장 2개 동과 생활용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첫 수소 충전소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해 수소 충전소는 김해시 안동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설치됐으며 시간당 수소 승용차 1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는 수소차 200여 대가 보급됐으며 오는 11월부터 세대 수소버스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이 82%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8일 상반기 공약 이행 대책 보고회를 열어 7대 분야 110개 공약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르신 전용 골프장 조성과 창원형 자치 시스템 도입 등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추진 중이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에서도 공공심야 약국이 시범 운영합니다. 창원 중앙동 메디팜 엄마손 약국과 김해 삼정동 세보금 약국, 거제 고현동 거제프라자 약국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경상남도와 지역약사회는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고 늦은 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 공공심야 약국을 선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 실적을 분석해 내년에는 도내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선박 이용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별단속은 다음 달 10일부터 보름간 진행되며 음주 의심 선박과 화물선, 레저보트 등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팝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는 한 달 만에 조회수 4억 회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젊은이들이 K-팝을 대표하는 BTS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팝송을 들으며 청춘을 보낸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대중문화의 힘은 곧 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류가 버터 녹듯 전 세계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